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2025년 1월 3일부터 최저운임 고객 대상으로 기내 가방 반입을 제한하고 좌석 선택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캐나다의 최저운임 좌석은 일반 이코노믹석과 같지만 서비스와 혜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기내 반입 수화물과 좌석 선택에 수수료가 부과되며 항공권 변경과 환불이 불가능하고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적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북미와 유럽 휴양지 노선의 최저운임 승객은 기내 반입 가방 대신 기내용 더플백, 여행 가방, 대형 배낭 등을 유료로 위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갑, 노트북 가방, 유모차, 이동용 보조기구는 기존처럼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에어캐나다는 올해 초 이 정책을 시행했으나 여행객들의 강한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내 저가 항공사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운임 좌석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 파업이 4주차 접어든 가운데 협상 재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협상이 중단된 후 캐나다 우편노조연합은 새로운 제안을 연방 중개자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캐나다 우체국은 이 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주말 배송 서비스 확대와 고용 안전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배송 확대에 따른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 양측 간에 큰 이견이 있어 우체국 측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업체들은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서비스 업체인 퓨럴레이터와 UPS도 일부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퓨럴레이터는 극심한 날씨와 급증하는 물량으로 인해 일부 파트너 배송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직원 안전과 기존 배송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퓨럴레이터와 UPS를 통해 배송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배송 대란으로 많은 유통업체들이 대체 배송 방법을 찾고 있으나 캐나다 우체국의 광범위한 서비스는 대체할 수가 없어 지방과 외곽 지역 배송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장기 파업으로 대체 배송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캐나다 우체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11월 실업률이 6.8%로 상승하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에 6.5%에서 상승한 수치로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동안 캐나다 경제는 5만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나 실업률 상승세를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실업률은 1.7%포인트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2025년에는 육류 및 채소 등 캐나다 필수 식품비가 평균 3에서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연간 식품비는 약 16,833달러로 증가해 전년 대비 8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최근 델하우지 대학교 연구기관이 발표한 캐나다 식품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채소, 외식비가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소사육 규모가 1987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육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채소 가격이 캐나다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면세 정책으로 2025년 초에는 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레스토랑 음식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할인 가격의 식품이나 저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식품 소비 습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캐나다 푸드뱅크 방문 건수는 200만 건으로 19년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역 토론토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4년 하반기 캐나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리 인하 이후 구매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전문회사 로열 르페이지는 내년 캐나다 주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몇 년간 변동을 거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까지 GTA의 평균 주택가격은 5% 상승해 약 122만 5,7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7% 상승해 평균 152만 3,46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콘도 시장은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말까지 GTA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71만 4,28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필소퍼 로열 르페이지 대표는 실구매자들이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면서 4분기 GTA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회복세를 보였고 봄 성수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열 르페이지 손 지겔스타인 팀장은 새 매물이 봄철 이전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경쟁 심화와 가격 상승 압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GTA의 5% 상승을 넘는 6%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편 토론토 부동산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GTA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이 2.6% 상승해 110만 6,05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시장 변화로 부동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주택 구매 희망자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결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 전 본의회장에서 퇴장하면서 찬성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촉발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소식은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도 고국의 정치적 혼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논의였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고국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낸 토론토 한인들은 조국의 안정과 화합을 기원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